이번 시간에는 메모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메모장에 그래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장 같은 경우 이제 특별한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메모장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서식, 특별한 서식이 필요 없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식을 지정 못합니다. 문서의 전체에 대해서는 서식을 지정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글자들만 내가 서식을 지정하겠다, 색깔을 바꾸겠다 못해요.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메모장 말 그대로 간단하게 그냥 메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메모장에서는 그냥 오로지 글씨밖에 못 씁니다. 그림을 넣거나 그런 건 전혀 못해요. 메모장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메모장의 특징하고 나왔네요. 특징 중요하다 그랬어요.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메모장은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열 수 있어요. 문서만 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의 문서 파일이 있다? 못 열어요. 메모장에서는. 메모장에서는 그림이든 차트든 OLE 개체든 이런 거 삽입을 못한다. 오로지 그냥 글자들만 쓸 수 있더라. 글꼴이나 속성, 크기 이런 거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을 하긴 하는데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일부분만 내가 글자 크기, 모양 바꾸겠다? 못 바꿔요.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첫 번째 줄 왼쪽에다가 첫 행 왼쪽에다가 로그, 점 로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하고 날짜가 문서의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점 로그를 입력했을 때는 문서 마지막 줄에 이제 표시가 되지만 내가 현재 위치한 커서 위치에다가 날짜 시간을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편집이라는 메뉴에 시간 날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에서 F5번 키를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에 날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메모장의 주요 메뉴 좀 볼게요. 뭐 페이지 설정도 있고 찾기도 있고 바꾸기, 이동,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자동 줄바꿈, 그 다음에 글꼴 상태 표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할 때 인코딩 방식을 메모장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안시라는 것도 있고 유니코드라는 것도 있고 유니코드 UTF-8 이것도 유니코드 일종이에요. 그래서 인코딩 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것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은 특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워드패드요. 워드패드는 메모장과 달리 글꼴이든 글머리표, 단락 이런 다양한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고 워드패드라고 해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못했는데 워드패드에서는 할 수 있어요. 워드패드나 메모장이나 둘 다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특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RTF, TXT, DOCX, ODT 이런 확장자를 가진 문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워드패드에서 작성한 문서는 RTF나 텍스트 이런 확장자로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패드에서는 이제 날짜 시간, 메모장처럼 날짜 시간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메모장에서는 OLE 개체를 삽입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워드패드에서는 OLE 개체도 삽입할 수 있어요. 워드패드는 메모장보다는 뭐 다양한 서식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선 그리기 이런 고급 편집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워드패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림판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그림 같은 것들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기 위한 그런 보조 프로그램을 보고 그림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판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그림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림판 문제가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옵니다. 나오니까 특징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지나가세요. 자, 여기서 기본 저장 형식은 PNG 파일이에요. PNG 파일. PNG 파일이고 그림판에서는 BMP가 됐든 GIF가 됐든 TIF가 됐든 PNG가 됐든 JPG가 됐든 이런 파일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편집. 그리고 그림판에서 이제 작성한 그림 있죠. 작성한 그림이나 편집한 그런 그림은 우리가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이 됐던 직선이 됐던 그릴 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게 되면 수평선, 수직선, 45도 대각선, 그리고 정사각형, 정원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 Shift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림판에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그림 그리거나 오른쪽 버튼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왼쪽 버튼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연필, 붓 모두 다 정경색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모두 다 배경색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정경색이 나오고 배경색이 나오는데 정경색, 배경색은 그림이에요. 이 앞에 색 1이다, 색 2다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앞에 있는 색깔이 정경색이고요. 뒤에 있는 색깔이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사용하냐,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경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경색이라는 거는 문자나 선, 이미지 이런 경계 같은 거 나타내는 색이에요. 색깔을 변경할 때는 정경색은 색 1에서 변경하면 되고요. 배경색은 색 2에서 그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판에 있는 지우개 가지고 이제 지우잖아요. 색깔이나 뭐 선이 됐던 그런 것들을 지우게 되면 배경색이 나타납니다. 그림판에 있는 지우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색이 지워지는지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문자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보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문자표는 워드패드나 이제 다른 보조 프로그램들 있죠.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하지 않는 특수 문자,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각각의 기호에다가 이제 클릭하면은 좀 더 크게 문자표를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실행된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문자표를 지금처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수한 문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자체에 있는 문자표예요. 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지나가세요. 계산기다 그러면은 일반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잡한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계산기라고 합니다. 여기 실행 방법이 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만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특징 보게 되면 보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세 자리마다 컴마를 지정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릿수, 구분 단위하고 여기 있죠. 이것도 지정할 수 있고 계산기 종류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일반용도 있고 공학용도 있고 프로그래머용도 있고 통계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를 켰을 때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 숫자 키패드 있죠. 그 키패드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직접 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을 전부 다 지울 때는 뭐 C가 됐든 ESC를 누르면 돼요. 여기서 C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 키보드에서 ESC 그 키를 눌러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숫자를 저장할 때는 MS 단추를 누르면 되고요. 저장된 숫자를 불러와 입력할 때는 MR을 누르면 됩니다. 이건 뭐 일반 계산기랑 똑같은 거죠. 해서 이런 계산기가 있구나. 계산기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네. 복잡한 것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정도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령 프롬프트는 우리 윈도우에서 도스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명령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실행 방법은 이렇게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하고 두 가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 이제 켜진 그런 상태예요. 자, 명령 프롬프트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도스 창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까만색 화면에 하얀색 글씨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명령으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화면상에 컷의 크기도 변경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글꼴도 있고 색깔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특징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MS-DOS 명령은 깜빡이는 커서가 있는 지점에다가 실행할 파일을 직접 입력해서 실행을 하더라.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제목 표출에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 속성을 선택해서 커서의 크기가 됐던 글꼴이 됐던 배경색이 됐던 글꼴 색이 됐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더라. 그리고 편집 메뉴를 이용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 아이디가 WP라고 하면 명령 프롬프트의 초기 설정 디렉터리는 C 드라이브의 유저의 WP 이렇게 돼요. 이 자리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 다 썼다 그러면 이제 종료를 해야죠. 종료하는 방법은 프롬프트 상에서 EXI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제목 표시 오른쪽 끝에 빨간색 X 이 단추를 눌러서 종료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의 특징 이런 게 있네 그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캡처 도구는 말 그대로 캡처해 주는 거죠. 화면의 특정 부분이나 전체를 캡처해서 HTML, PNG, GIF, JPG 이런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캡처 도구입니다. 캡처 도구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고요. 특징은 캡처할 때 이제 사각형이 됐던 자유형이 됐던 창이 됐던 아니면 전체 화면이 됐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캡처 도구가 이런 거네. 그리고 지나가시면 돼요. 스티커 메모라는 거는 우리가 포스트잇 메모를 그냥 추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스티커 메모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스티커 메모 이런 거 많이 사용들 하죠. 해서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뭐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삭제, 모드 선택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 보게 되면 뭐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글꼴 서식도 전부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스티커 메모네라고 기억하시고 지나가세요.